이제 주석 등으로 넘어갔는데요. 이제 주석을 작성하는 이유가 이제 그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만으로는 이제 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를 해서 좀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그 정보의 유용성을 받기 위해서 주석 작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보시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현금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현금 내역은 기재하지 않지만 이제 현금에 대해서 이제 사용 제한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사용 제한된 내역이 무엇인 건지 그 주석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뭐 금융상품, 뭐 현금이나 뭐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제 종류는 뭐 내용 개정 과목을 기재를 하시고요. 이게 단기인 건지 뭐 투가인 건지 현금이 자산인 건지 뭐 정기예금인 건지 이런 내역 기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내용이 어떤 건지 보통 저희 그 공익법인에 있어서 이제 제한이 나올 수 있는 게 예금 같은 예금이라던가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본 순자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순자산에 해당하는 건지 또 그다음에 뭐 지급 보증에 따라 뭐 담보를 제공한 건지 그다음에 이제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어떤 그 사용 제한이 있는 건지를 이제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석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물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현물 기부를 하시게 되시면은 그 현물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걸 현물 받았는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역 어떤 내역인 건지 금액과 그다음에 이제 기부자는 꼭 실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명칭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 기부금의 경우에 이제 받으실 때 반드시 공정가치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의 현물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내역인 건지 기부자가 누구인 건지 하는 내역을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특수관계자인데요. 뭐 이건 뭐 일반 기업회 기준과 동일한 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분 있겠죠. 뭐 회장님,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 뭐 회장님,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저희 출자를 많이 하셨던 이런 특수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그래서 이제 뭐 구분 넣으시고 관계자명, 그다음에 이제 뭐 단기 수익과 비용 내역, 그다음에 이제 채권 채무 내역 등을 다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그 주요 경영지, 그래서 뭐 법인의 뭐 회장님이라던가 회장님, 뭐 사무국장, 뭐 사무총장 뭐 있겠죠. 뭐 대표 이와 같은 이제 그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이 어떤 건지, 뭐 급여라던가 뭐 퇴직급여, 뭐 복리후생비, 뭐 이와 같은 좀 그 내부적으로 중요한 인원에 내부적으로 뭔가 이제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 그러니까 보상 내역이 무엇인 건지를 이렇게 좀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그 일반 기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뭐 총자산 또는 이제 그러니까 총자산 또는 이제 수입 금액이 이제 10% 이상인 거래 내역은 다 그 주석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은 이제 총자산의 10% 이건 아니면은 이제 저희 사업 수입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수입 금액 총액에 대해서 이제 10% 없는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에 대해서 이제 주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랑 정기랑 비용식으로 하는 거고요. 물론 운용성과표에 있는 내역을 이렇게 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매출액 뭐 그래서 저희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익이 사업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 특정하게 이렇게 이제 뭐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특정 기부자가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내역을 이제 이렇게 사업 수익 금액의 이제 10% 이상이기 때문에 그 거래 내역을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또 근데 그 거래처에 대해서 꼭 실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좀 구분해서 어떤 내용인 건지 기재할 수 있는 정도는 기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 순자산의 이제 시드공과 공정가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순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산이 있으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기본 순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지 이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기본 순자산으로 분류된 내역에 대해서는 이제 처분이 사용이라던가 처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 순자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게 처분이나 매각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재무 개정 과목 어떤 개정 과목이 있는 건지
내역 기재를 하시고요. 공정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정 가치를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평가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예금이라던가 뭐 예금,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이야 뭐 거의 그 현금 자체가 공정 가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죠.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를 해서 그 공정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기말에 평가된 금액이 얼마인 건지를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 건물, 유형자산 이와 같은 유형자산을 저희가 기본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원가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내가 이런 토지나 건물에 대해 매년 재평가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평가 금액을 표시를 하시면 되지만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평가 금액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 자산으로 분류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취득 원가뿐만 아니라 기말에 평가되는 금액까지도 꼭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자본 변동표랑 되게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그 솔직히 항목은 많지 않아요. 근데 아는데 그 저희가 그 순자산에 대해 그 분류를 하셔야 되잖아요. 공익목적 사업 부문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야 되고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병행되는지에서 이제 먼저 구분회계인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본 순자산인 건지 뭐 보통 순자산인 건지 순자산 조정인 건지 이렇게 한번 그 상단에서 구분을 하시고 이제 맨 처음에 정기 항목이 나오고 이제 그 아래 항목에는 이제 어떤 항목인 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자체는 그 자본변동표랑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그 공익법인은 이제 구분회계, 그러니까 공익목적 사업인 건지 기타 사업인 건지를 한번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과 보통과 순자산 조정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항목별 변동, 기초랑 단기 어떤 항목인 건지 또 기말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내용상으로 되게 복잡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자본 변동 항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뭐 많이 나올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이제 먼저 그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구분이 필요하다는 걸 보시고요. 거의 뭐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가증권인데요. 이제 저희 이제 이것도 뭐 금융상품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익법인이 이렇게 이제 뭐 단기 매매라던가 뭐 매도 가능 증권 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그 공정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 가치 내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계산 과목 먼저 분류를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다음에 그 주식에 대해서 어느 회사 주식인 건지 뭐 회사명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인 경우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명칭과 주식수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취득한 게 얼마인 건지 취득원가. 그다음에 이제 이 취득원가이고 그다음에 현재 공정 가치가 얼마인 건지 그다음에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인 건지 그다음에 순자산 조정으로 평가된 금액이 지금 얼마인 건지 이런 내역이 그 주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지분증권이고요. 채무증권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사채라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 그다음에 뭐 내용, 그다음에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평가손익 이와 같이 이렇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구분하셔가지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장부가액, 그다음에 공정가치, 그다음에 장부가액, 그다음에 평가손익이 얼마인 건지 이런 상세한 항목을 이제 주석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 비용에 대한 성격표인데요. 이제 이게 좀 올해 그 처음 도입돼서 좀 많이 좀 그 작성하는데 에러가 좀 많았던 사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사업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 일반 기업에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사업 비용의 경우에는 판관비랑 뭐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기존에는 이제 뭐 그 일반 기업에 해야 되는 이제 매출원가나 판관비로 했던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일반 기업에는 다 사업 비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기능적인 분류가 있긴 하지만 성격별로 한 번 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행위에는 이제 그런 기능적 분류에 해당하는 이제 공익 목적인 건지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한번 나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수행 비용과 일반 관리, 묵은 비용은 다 공익 목적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뭐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기타 비용 이 네 가지로 나와야 되고요. 기타 사업에서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인력 비용과 시설 비용과 기타 비용 각각에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배 비용은 고유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수행 비용에서 넣는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주석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출에 있었을 때 반드시 사업과 개정 과목이 사업과 구분회계, 그다음에 사업, 그다음에 개정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그 지금 기능의 분류에 해당하는 이제 사업 수행 비용인 건지, 뭐 일반 관리인 건지, 모금 비용인 건지, 기타 사업 비용인 건지 이런 이제 사업에 대한 특정 매핑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로에 있는 분배, 인력, 시설, 기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개정 과목이 분배 비용인 건지, 인력 비용인 건지, 시설 비용인 건지, 기타 비용인 건지 이런 이제 성격별 분류 매핑이 있어야지만 이 표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 결산을 할 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되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인이 제시한 이런 이제 원장에 대해서 이런 이제 사업 다 기재를 하고 기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정 과목 기재를 하고 개정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이 개정 과목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공유목적 사업의 건지 뭐 사업 수행 비용인 건지 일반 관리인 건지 모금인 건지 기타인 건지 한번 사업에 대해서 매핑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수행 비용 같은 경우에도 좀 규모가 큰 경우 같은 경우 되게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전체를 그 운영 성과표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아서 이 사업 수행에 해당하는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한 번 더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책이라든가 단위 이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용에 대해서 이제 사업과 다음에 이제 사업이 나와야 되고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는 거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매핑이 필요하다. 또 개정 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분배, 인력, 시설, 기타를 분류할 수 있는 매핑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되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퇴직연금 DB를 가입하시는 경우에 그 퇴직연금 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퇴직연금 운용사한테 자료를 전화하시게 되면은 요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은 내역을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주석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공익목적 사업과 그 기타 사업을 구분하시고 거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부 거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각각 표시를 하긴 하지만 통합을 하겠죠. 통합을 할 때는 이런 이제 내부 거래를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 거래 제거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채권 채무 거의 채권 채무 상계가 제일 많겠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A 공익법인은 이제 장애인 후원 결혼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돈이 모자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익사업 돈이 모자라서 이제 기타 사업에서 돈을 꼬은 경우죠.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이제 아직 뭐 원래는 이제 고유 목적으로 전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차입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100만 원 꼬았죠. 그러면 이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그다음에 이제 돈을 준 기타 사업 부분에서는 대여금,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돈을 받은 입장에서는 차입금이 나오고요, 차입금 부채가 나오고 돈을 준 그 기타 사업에서는 이제 자산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공익 목적과 기타 사업으로 할 재무 상태표라든가 이때는 이제 여기 나오지만 통합할 때는 이제 어차피 내부에서 이게 단순한 이체이기 때문에 이 차입금과 대여금을 이렇게 이제 상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이제 재무 상태표에 보시면은 이제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합산하는 게 합산을 해서 통합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합산해서 이제 합산하지 않고 뭔가 제거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합산할 때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것 때문에 왜 틀리냐고 하는 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재무제표 뭐 나중에 뭐
뭐 이제 상급 단체라던가 뭐 내부 보급을 하실 때 이런 내부 거래 있어가지고 저기 좀 그 합계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꼭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이제 채권 채무 상기하시고요.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수익 비용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내부 거래를 제거를 해서 통합을 할 때는 이제 단일 법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이제 도입 첫 해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이게 없었을 때 대부분 이 공익법인이 그 일반 협회 기준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이제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뭐 다 아신 내용이고요. 법적 근거는 저희가 이제 공익법인은 이제 상증법상 그 공익법인 대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반 협회 기준은 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인 거죠. 대상도 이제 공익법인은 이제 상증법상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 또는 그다음에 이제 결산서를 공시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를 공시하는 공익법인 당연히 이제 회계 감사를 받는 그 경우는 무조건 다 결산서를 공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그 결산서를 공시하는 그게 더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계 감사는 이제 저희가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중에서 자산가액이 100억이 넘는 데는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결산서류는 5억, 3억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협회 기준은 뭐 이제 외관법이죠. 그래서 적용 대상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저희가 공익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받는 게 아니라 특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별도 회계 기준이 있는 그 공익법인 부류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아니라 그 특별 규정에 따른 이제 준칙이라든가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됐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구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세 가지만 있죠. 재무상태표랑 운영성과표 주석 있고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는 이제 공익법인에서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자본변동표가 이제 유사한 게 있긴 하지만 공익법인이 있긴 하지만 그건 주석에 이제 특정 항목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구분회계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협회 기준은 그냥 뭐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되긴 하지만 공익법인은 이제 공익 목적 사업이 기본인데 만약에 기타 사업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부분을 각각 구분을 하고 두 개를 합친 통합 재무제표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분 회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업 비용인데요. 사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은 이제 사업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공익 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 나누고 또 공익 목적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 수행 비용, 그다음에 이제 일반 관리 비용, 모금 비용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협회 기준은 그냥 뭐 매출 원가나 판관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사업 비용 그 체계가 공익법인은 아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가시고요. 또 공익법인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기능적 분류도 있긴 하지만 성격별로 개정 과목을 쓰기보다는 이제 그 분배 비용, 인력 비용, 그다음에 시설 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의 분류죠. 자본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본인데 공익 목적은 이제 자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순자산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순자산이 있고 보통 순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순자산 조정이 있고요. 보통 순자산 같은 경우 보통 다 잉여금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내부적으로 사용 제한을 하기 위해서 뭐 적립금이라든가 준비금이라는 걸로 이렇게 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순자산은 이제 사용이 제한이 있는 사항이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주석으로 별도로 이제 어떤 항목인 건지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 조정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이제 매도하는 증권이라든가 유형자산 재평가하는 경우에 그 평가 관련된 부분이 순자산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부채로도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도 볼 수 없는 약간 좀 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이런 부채라든가 비용 전입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 이게 법인세에 따른 회계 처리를 뭔가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뭐 부채 항목은 아니긴 하지만 부채 항목으로 구분을 하고
전입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환입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성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좀 저희 그 법인세법에 있는 그 회계 처리를 좀 이렇게 관리 목적상 편의를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뭐 맞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관리라던가 법인세 신고와 그 용이성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결산 조정에 따라 하는 데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에 좀 이상하긴 했는데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용사업 준비금 결산 조정하는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채라던가 부채와 그다음에 이렇게 운영성과표에 전입 환입액 이렇게 뭔가 해야지만 이제 좀 용이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용이다.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부금과 보조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기부금 수입 같은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 기부금과 동일한 회계 처리이죠. 또 동일하게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이랑 현금 받을 때 이제 실제로 받을 때 수익 인식하고요. 다음에 이제 사용 제한이 있는 기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저기 기본 수익이 아니라 기본 순자산으로 간다. 그리고 해서 또 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조금은 다 그냥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반면에 일반 기업회 기준은 이제 정보 보고 좀 회계 처리랑 별도 회계 조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 처리하게 되고 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각 표시에서 이 부분은 이제 아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자본 분류라든가 고용축 사업 준비금, 기부금, 보조금 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 표시 되게 아주 판약에 다릅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잘 좋게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비용 부분인데요. 법인세 비용 뭐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연 법인세를 하고 싶으시면은 일반 규칙 따라서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단기에 비용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만 그 법인세 비용으로 하고요. 약간 차이점이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구분회계를 해서 공익목적 사업과 기타 사업이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법인세 비용이 이제 양쪽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